커뮤니티에서 화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아, 와, 여럿 죽이고 돌아왔어, 10대가. 아, 진짜네. 기원전 10대는 전쟁을 하고 결혼을 하였지만 지금 10대는 그렇지가 않고 난 무서워요. 뭐 그런 얘기 나온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영웅들의 모습을 본다면 엄청난 그런 전운과 거기에 따르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나이가 20세가 안 되었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했던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이연되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만큼 광활하고 그다음에 야성적인 형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안전한 삶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긴장감도 좀 덜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극단적인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 얘기죠. 여기는 남자아이가 7살이 되면 집에서 나와서 국가의 공공교육장에 들어가야 됐대요. 거기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시간 동안 배웠던 게 투창, 검술, 승마 이거 잔뜩 배웠고요. 16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의 새끼 중에서 2끼를 알아서 해결해야 됐대요. 각종 수렵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된 것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내가 일정 이상의 어떤 성취를 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이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시민이 되어서 시민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7살부터 30살까지 이제 성인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지만 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7살부터 나와서 30살까지 그야말로 평지풍파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30세의 스파르타인과 너무 극단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대략 30살 정도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의 고민의 어떤 종류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체감이라는 것은 참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전에 문헌들을 읽으셨을 때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치열함이라는 것이 우리랑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그분들이 더 훨씬 힘들게 사셨고 우리가 편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삶의 무게라는 게 다극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무게와 이 무게가 동등비교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만큼의 강박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약간 연령이 높으신 분은 금방 답이 안 나옵니다. 또 있죠. 올해가 몇 년이지? 그거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헷갈리시는 건 뭐냐 하면 달, 일은 거의 잊으시고 그다음에 요일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뭐 토요일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이 반복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지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의 새록새록함이라는 것들 좀 경감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상준님은 지금 본인이 대략 몇 살 정도라고 인지하고 계세요? 저는 45살 이후로 나이 세는 걸 잊었어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사실 물어보면은 저는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아침 몇 살이에요 라고. 진지할 시간도 안 되시고 배워야 돼. 진짜. 그런 거 배워야 돼. 여기에 나오신 패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젊은 나이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세대와 같이 계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나이 계산법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때 뉴스에서 유행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나의 나이 곱하기 0.8을 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엄청나게 뭐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주로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술자리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몇 살이지만 지금 나이 계산법을 한다면 이렇다니까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상준 씨는 아까 이 나이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말씀하셨던 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아시죠? 45.6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 서경석 씨는 이 나이 계산법이라면 몇 살이 되시는 거죠? 전 정확히 40. 설수연 씨? 저는 37살. 아, 네. 저 28살. 네. 저도 32살. 네, 이렇게. 그래서 받았던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나 인지와 비슷하게 나와있는데 이런 계산법이 왜 나오게 된 거냐에 대한 어떤 로직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리는 이겁니다. 현재 총인구 중에서 85세 이상인 인구 분포가 있거든요. 이 인구 분포가 50년 전에 68세 이상의 인구 비율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류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비율이 일정히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68세는 현재 85세에다가 0.8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현대 나이는 말이야 0.8을 곱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들으면 꽤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 나이로 했을 때 2살을 깎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60세는 48세, 그 다음에 70세는 56세, 그리고 80세 같은 경우에는 88이 64니까 64세가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너무 기뻐지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그러할 정도로 우리의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고 그만큼 활동성도 커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0.8은 뭐 매직 넘버로 곱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수명이 길어질 분들한테는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뭐 140살 이상의 세월을 살 수 있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뭐 0.6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복지, 문화와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생애 주기에 있어서의 나의 노쇠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활발함에 대한 부분들을 저해하거나 증진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패턴 중에서 본인의 노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경감된다 볼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길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급함이 좀 덜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이거였단 말이죠. 빨리 뭘 해,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 단계별로 꼭 해야 될 어떤 태스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기를 놓치면 그야말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내 안에 남기는 것 같고 그 조급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압박이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좀 쉬었다가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부분들의 여유를 이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닌가라고 선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여러 사회의 곳곳에 조금씩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스테이지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중년이라는 어떤 나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7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였냐면 중년은 몇 살일까요? 여쭤보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 30대 분들은 40대, 40대는 50대라고 그랬고요. 50대는 60대라고 그랬어요. 무슨 적어도 난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요. 상대에게는 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었는데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송가인 씨 팬클럽이었어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팬카페 글 하나였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청년분께 호소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분들 다 모이세요. 대상은 누구냐면 50대 후반 이렇게 적시하신 거예요. 내용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는 시간과 돈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걸기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멜땡 가입해서 빨리 우리 송가인 씨 음악 열심히 들어서 스트리밍 횟수 늘리자고 이 얘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던 건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50대 후반은 청년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라고 불리웠던 스트리밍 서비스 그다음에 팬덤 문화 이쪽에 빠르게 들어오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손분들이 무슨 팬클럽 활동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혼냈던 이분들입니다. 대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막 분홍색 옷 입으시고 지방 공연 가시고 가서 막 몇 시간씩 댄스하시고 굿즈 만들어서 막 서로 나누고 막 이러고 계세요. 더 무서운 건 자금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밥차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예전보다 더 젊게 살고 있구나. 그다음에 문화의 어떤 수용이라는 것들이 예전처럼 세대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고요. 또는 그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예전처럼 그 스테이지에 이런 일을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였죠. 나이가 드신 분들끼리 계신 곳에 가서 그분들끼리 함께 지내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함께 활동적으로 즐기시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유튜브 동영상 다은 댓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60대 청년인 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거였습니다. 본인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질 것 같다. 넓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스테이지를 계속 구가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의 어떤 변화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옛날 분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었냐면 그때 꼰대 테스트라고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거 보시면서 다 이렇게 자괴감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상주님도 다른 패널 분들도 네, 너무 놀랬죠. 내가 꼰대란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라떼라는 말로 바뀌었죠.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똑같이 지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 이분들과의 어떤 시간적 문화적 격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흉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각성시키는 작업들로서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냐면 뭔가 나는 새로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골프를 배우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테니스를 배우는 분도 계시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 뭐 드론 자격증부터 코딩에 새로운 것들을 엄청 시도하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학원 가야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린 학령기에 젊은 잘하는 분들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내 패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 대리님 야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이유가 학원 가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개발. 업무 끝난 다음에 본인이 배우고 싶은 취향이나 취미나 업무 능력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7시에 시작하는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야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야근이 싫은 이유가 사생활에 대한 존중 이것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도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배운단 말이에요. 저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뭐 와인을요. 아니, 저는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뭐 공예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시작이 막 나와지고 있단 말이죠.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용기와 시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이전에 들었던 어른다움에 대한 것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의 새로운 정의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나 진짜 어른 맞아? 이런 자문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나이엔 이거 해야지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명절에 모이면 하는 공격들. 아, 그러니까 중고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이거 나오고 고등학생 올라가면 대학은 어디 갈 거냐.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취직 준비는 됐니? 취직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결혼은 안 하니? 결혼했다고 그러면 이제 애이냐고 그러고 애이 때냐고 그러면 둘째 안 낳냐고 맞아. 둘째 난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 있죠. 걔는 공부 잘하니? 뭐 이거 계속 돌고 있는 거. 영원히 도돌이표. 그러니까 난 너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알고 있다면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 테니까. 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는 게 이 나이 땐 이걸 해야 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같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 나이 때 뭐든지 할 수 있어에 대한 강박을 없앤 나의 그야말로 오픈 마인드? 이게 가능한 거냐에 대한 것들. 또 한 가지는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용기를 얻고 그만큼의 독려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내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느냐. 남의 스케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때 뭘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나의 인생의 스케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기만의 패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도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배웠던 것이 지금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이 바뀌어진다면 내가 맞춰 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내가 빠르게 습득하고 그를 기반으로 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작업들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평등하고 배려하고 상대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의 배려가 커질 수 있는 사회로 간다면 미리 가게 하셔야 돼요. 양성평등 고용에 대한 기회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죠. 근데 엄마를 본다면 여전히 짐이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지금 아이를 낳는 행위부터 기르는 행위,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엄마들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인식되어져요. 사회적인 형태의 서포팅 시스템이 많이 미비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인데 아직은 공론화되었어도 해결책이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름의 자구책이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빠만 가는 여행, 엄마만 가는 여행이에요. 해시태기 나와요. 해시태ግ 아들과 캠핑, 부자 여행 이런 것들. 엄마 역시 해시태ግ 딸과의 캠핑, 그다음에 모녀 여행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아니 식구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야. 이유가 좀 쉬어야지. 아이를 보낸 행위가 너무 기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상에서 내 고단함이 크기 때문에 하루쯤은 쉴 수도 있잖아. 이런 식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어렸을 때 남산의 어린이회관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남산에 어린이회가 있었어요. 네네. 예, 그걸 아십니까? 네, 어. 저도 다녔어요. 거기가 지금 도서관 건물인데요. 거기에 저희 식구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런 기억의 특징이 뭐냐면 고단함이에요, 고단함. 왜냐, 주로 어린이날 가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어린이날 눈치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땐 더했던 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제는 기본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은 명절 중에서도 어린이날 정도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날은 반드시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식구가 총출동이에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4명, 6명 이랬으니까 식구들이 함께 버스 타고 뭐 김밥 싸서 도시락 들고 어린이 회관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너무 즐거운 기억이었지만 고단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그냥 그거예요. 캠핑 갔는데 아빠랑 딸, 뭐 뮤지컬 보러 갔는데 엄마랑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나이 드신 완고한 분들은 아우 부모인데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아이를 봐야지 뭐 이런 얘기였다면 지금 그렇지가 않고 새로운 형태의 방법들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미국 데이터를 봤었는데요. 미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육아하고 가사에 너무 지친 부모가 제발 나 혼자 좀 있게 해줘. 그래가지고 함께 보내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미타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나의 휴식이나 힐링을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 돼라는 것들이 그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소중한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요즘 똑같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을 실감하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확실히 좀 달라진 게 저희 남편은 항상 딱 책임감이라는 그 무게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어서 누가 봐도 아주 한 번 좀 웃지 왜 이렇게 얼굴이 항상 어두워 이랬던 사람인데 딱 저한테 얼마 전부터 변화를 딱 얘기하면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행 가도 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래서 저도 제가 소중하니까 그럼 나도 이제 갔다 올게 해서 서로 따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저는 이제 6월 중반쯤에 4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요. 와. 한 번도 감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쪽의 어머니나 아버지만 데리고 온 그런 식구들 보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뭐 이런 얘기 나왔다면 아 맞아. 지금 뭐가 나오냐면 어우 저 집은 사이 좋네. 저렇게 시간을 보호해 주다니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내가 중요해지고 있구나. 내가 중요해요. 옛날에 뭐였냐면 나는 가족의 일원이에요. 나는 회사의 일원이에요. 나는 집단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거지.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그렇지가 않고 우리 가족이 소중하죠. 하지만 나도 소중해요. 본인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형태의 자각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굉장히 소중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팬데믹이 이런 형태의 움직임과 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